안녕하세요. 전 금속공예 작가 이혜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속공예는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금속공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세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공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소품을 대부분 다 얘기하는데 뭐 가구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공은 다 아시죠?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 다 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공예 재료를 설명하자면은 금속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철제를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철이 들어있지 않는 비철제 금속, 세 번째는 기금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공은 대부분 철제나 비철제로 이루어지고요. 세공은 기금속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속은 다 뭔지 아시죠? 귀한 금속, 금이나 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금속공예를 하면은 직업을 설명할 때 뭘 할까? 과연 금속공예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혹시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금속공예는 공예여서 미술대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대를 가기 위한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해서 미술대학 안에 들어갔고요. 미술대학 안에는 뭐 그림 그리기부터 서양화, 동양화, 조각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 공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도자기, 또 가죽공예, 뭐 여러 가지 목공예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인 금속공예가 제가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또 2년을 전공을 하고 나와서 졸업해서 또 무엇을 할까 많이 의문점이 드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금속공예가 무엇인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공예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상 요거는 안경줄인데 목걸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장신구, 브로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교수도 할 수 있고 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고 또 제품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것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금속공예로 할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은반지 만들기 수업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동판에 그림 그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보여주시나요?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집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료들이 제가 집에서 준비해 온 것들인데 앞에서 보면은 동판이에요. 그쵸? 근데 뒷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또 하얀색이 나오는데 요거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판하고 알루미늄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할 때 지금 여기는 저는 이 동판이 좋아서 다 동판에다가 앞면으로 썼는데 나는 이렇게 하얀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하얀 면에다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해야 될 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동판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4 사이즈 반절에다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림을 그렸는데요. 뭐 꽃을 그려도 되고 동물을 그려도 되고 집을 그려도 되고 제가 이렇게 고유의 해바라기 명화도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그려도 되고요. 글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무도 그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디자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하고 이제 디자인한과 이 동판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앞면이 이 붉은색을 앞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대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 반대면에 이렇게 그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유의하셔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테이프를 요거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요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중간에 어디가 됐지 하고 보다 보면은 얘가 고정되지 않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흐트러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 여기에다가 테이프, 집에 스카치 테이프 있죠? 요걸로 끝에다가 이렇게 종이와 이 동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이 돼서 얘가 그림이 바뀌거나 뭐 삐뚤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네, 동판화 그림 그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죠? 따라 하시는 거. 요거 하실 때 이제 여기에다 대고 할 텐데, 요 밑에 두꺼운 노트나 신문지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입체감이 더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거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시작을 하는데, 집에 볼펜들 다 갖고 있죠? 일반 아무 볼펜이나 괜찮습니다. 더 좋은 거는 실상 송곳으로 하시면 더 좋은데, 송곳은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송곳으로 안 하고 볼펜으로 합니다. 볼펜으로 내가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대고 그림을 그리기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에 따라서 다 내려오시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했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이러면서 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이렇게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말을 그렸는데 약간 나온 게 보이나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대면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다리인가 배인가 여기까지 했네요. 다리까지 했네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하다 보면은 조금 집중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면 또 완성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성취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힘을 주어서 눌러가며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그림을 지금 그린 게 실제 말그림을 디자인을 따오지 않고 도안으로 되어 있는 말그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약간 그림 그릴 때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실제 그림을 대고 그려도 괜찮긴 합니다. 제 대충 그렸는데 다 됐나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혹시 보이나요?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요 한 선을 요때는 이제 다 그려졌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고요. 테이프를 살짝 떼어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떼어낸 상태에서 여기 제가 따라 한 데를
볼펜으로 송곳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요것도 약간 집중력이 좀 필요하고요. 요거 할 때 많이들 지루해 하긴 합니다. 제가 송곳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누르는 작업을 할 때 입체감이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송곳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뒷면 한번 중간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낫죠? 표시가 나나요? 네, 이렇게 훨씬 입체감이 더 도드라지게 살아납니다. 요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 조용하죠? 그래도 집중 있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충 하게 되면은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친구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 있게 하시면은 훨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의 특징을 더 살려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넣어도 돼요. 꼭 그림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안 해도 되고요. 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아쉽다 그러면은 이런 말 부분, 깃털 부분 이렇게 더 이렇게 날리는 느낌 같게끔 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시고 더 디자인해서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더 넣어도 되고 그래요. 하시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따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남았나요? 지금 괜찮은가요? 이러고 났더니 조금 심심하다. 그쵸? 심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밑에 바닥에다가 바닥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바닥을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초원에 말이 서 있는 느낌이 나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다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여기에다가 더 집중해서 디자인을 더 해서 넣어도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좀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다, 눈을 조금 만들고 싶다, 입을 더 하고 싶다, 뭐 근육을 더 살리고 싶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꼭 디자인 있는 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실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접혔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자, 집에서 쓰는 자 있죠? 요 자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얘가 감쪽같이 이렇게 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뭐 구겨졌다 뭐 이랬을 때 요 자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괜찮고요. 그렇다고 여기 송곳으로 내가 열심히 지금 볼펜으로 누른 자국을 그냥 막 이걸로 문지르게 되면은 디자인한 것들이 약간 그 터치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쪽은 조심해서 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했더니 앞면도 괜찮고 뒷면도 괜찮다. 그쵸? 그렇게 해보시고 났더니 그러면 꼭 저는 실질적으로 뒷면을 쓰려고 그랬는데 앞면이 더 예쁘네요. 그러면 앞면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다 하셨죠. 하고 난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액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액자 안에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요게 액자에다가 쏙 넣어 주세요. 이렇게 쏙 넣어 주시고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주황으로 꼈네요. 다시 제가 이쪽에 좀 입체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끼시고요. 요걸로 할 때 그림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끼워 주시고 여기 있는 못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액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만든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요거 평생 집에 보관하셔서 두고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는 잘 쓰면 공예품이 되고요. 잘못 쓰면은 공해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만든 이 액자가 공예품이 되지 않고 공예품으로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